나에게 있어 작가란 모든 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다. 수잔 손택의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책 읽을 94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 저는 제재입니다. 저희 이 책 읽을은 월 3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1일, 11일, 21일에 업로드를 하고 있고 팟빵, 파티, 팟캐스트 앱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그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문장 보내주시면 저희가 낭독해드리고 글 써올 테니까요. 이북 이텍스트 @gmail.com 숫자 2 영어 BOK 숫자 2 영어 TEXT gmail.com으로 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연 낭독과 함께 문장으로 글을 써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책 읽기를 함께 진행해 주실 두 분을 모셔야겠죠. 이런 분들과 함께 벚꽃 구경을 한다면 어떨까요? 유머러스하고 스윗한 이 책 읽을 불멸의 듀오시죠. 네, 곰곰님, 샤샤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샤샤입니다. 반갑습니다. 곰곰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불멸의 듀오 나오셨네요. 벚꽃 구경을 같이 하면 저는 안 보이고 공공님은 잘 보이겠죠. 왜죠? 키가 크니까. 나는 인파에 묻혀서 안 보일 거야. 아, 인파. 벚꽃이 어딨어? 벚꽃이 어딨지? 네. 저희가 근황을 지금 방송 시간이 녹음 시간이 얼마 없어서 사실 근황을 생략하려고 했지만 간단하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하고 넘어가긴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콩곰님 네. 요새 혹시 뭐 어떻게 지내시나요? 뭐야? 할 말이 없네요. 네. 여러분 저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꼭 맞습니다. 건강하시고 미세먼지 조심하세요. 네. 맞아요. 근데 진짜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져서 미세먼지 없는 그런 곳에 살고 싶습니다. 네. 자, 아이스 브레이킹, 아이스 메이킹 같은데. 그러니까요. 제가 얼음을 만들고 있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써온 글을 낭독을 해야 되겠죠. 네. 이번 회의 문장은 소리가 점점 커졌다. 네. 이고요. 네. 비교적 이전 회들과 다르게 쉬운 문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낭독을 해야 될 텐데 누가 먼저 읽어보면 좋을까요? 오늘 제 글이 좀 짧은 편이기 때문에 네. 제 글 먼저. 제가 제재님 글을 먼저 네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제재님 제목이 아이인가요? 네, 아이 맞습니다. 왜요? 노린 거 아니었어 이거? 아이요? 중의적으로? 아니 맞아요. 그게 아니라 나는 이글아이 이거 노린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독수리에는 이글아이.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제재님이 쓰신 아이라는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딸의 그네를 밀어주는 엄마의 목소리가 힘에 부친 모양인지 미세하게 떨려왔다. 나는 먼 발치에 앉아 그 미세한 떨림을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다. 저 떨림이 의미하는 건 뭘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과의 관계는 시소 같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힘의 균형, 누구도 잃지 않고 누구도 득을 보지 않는 주고받음의 연속과 자연스러운 배려. 누군가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을 때 나는 항상 시소 위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우리는 같아야 하지 않냐고. 왜 한쪽이 손해를 보아야 하는 것이냐고. 그쪽으로 조금 기울어져 있는 것 같지 않냐고.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건 순전히 내 착각이었다. 정신을 차려보면 나는 내려앉아 있고 맞은편엔 결국 아무도 없었으니까. 엄마 더 세게, 엄마 더 높이 해줘. 아이의 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리고 허공으로 흩뿌려지는 모녀의 웃음소리. 덩그러니 홀로 시소에 남겨진 나는 그때마다 그네를 떠올렸었던 것 같다. 혼자서도 높이 날 수 있지만 누군가 밀어줬으면 하는 그네. 앉아있는 사람도 밀어주는 사람도 함께 즐거울 수 있는. 어쩌면 반대편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전부 자신의 그네를 밀어줄 사람을 찾아 시소를 떠났던 건 아닐까 쓴웃음이 지어졌다. 그런 그들의 귀에 균형, 손해, 배려 같은 말이 들렸을 리가 없을 텐데 맞아. 나조차 그네를 밀어줄 사람을 찾고 있었는지 모른다. 번갈아 가며 밀어주고 하늘을 날 수는 없는 걸까? 그네를 밀어주는 엄마의 미세한 떨림을 희생과 헌신과 같은 단어로 치부해버리는 건 너무 지나친 비약일까? 갑작스럽게 눈물이 흘렀다. 시소를 떠난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각나기 시작했고 걷잡을 수 없었으니까. 그들에게 시소가 아닌 그네를 타러 가자고 하면 그만이었던 것을 이제는 그런 말을 전하기에도 너무 늦어버렸으니까. 시야가 흐려지자 놀이터를 떠나는 모녀의 실루엣만이 아른거렸다. 나는 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그네로 걸어가 앉아보았다. 잠시 진정되었던 마음이 다시 요동쳤던 이유는 이제 더 이상 함께 그네를 타지 않겠냐고 놀이터로 불러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정말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나의 눈물이 그리고 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여기까지 제재님이 쓰신 아이라는 글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사실 그 글 제목이 아이인데 네. 그 문서 제목은 이글하고 아이로 돼 있어서 네. 네, 샤샤님이 이글 아이라는 네, 드립을 네. 네. 드립이 아니라 노린 게 아닐까. 노린 게 아닐까. 하지만 내용이랑은 1도 상관이 없어서 네. 아이였을 것 이 같아요. 아이는 나이기도 하고 저 아이이기도 한가요? 그런 중의적 표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생각하신 건가요? 아니야. 이거는 사실 정말 의도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내가 아이 같은 걸 수도 있고 나의 아이일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네. 저는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시소 같은 관계와 그네 같은 관계로 설정해 놓은 그 설정부터 좀 좋았어요. 되게 설득이 됐어. 인간관계를 시소 같다고 볼 수도 있고 그네 같다고 볼 수도 있구나. 놀이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사실 그 밀레니얼 세대가 네, 손해 보기 싫어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모든 관계에 다 시소를 타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저희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는 분들은 앞에 방송 네, 찾아서 보시면 이전 회를 듣고 오시면 네. 되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 이후로 네. 제재 글을 보면 그런 게 약간 궁금해요. 이번 글은 제재가 어떻게 썼을까? 지난번 글은 제목을 가장 마지막에 썼다고 했었거든요. 네. 제목을 마지막에 썼어요? 처음에 쓰지 않았나요? 보통은 처음에 제목을 정해놓고 쓰는데 맞아요. 지난번 예, 글만은 맞아요. 네, 맞습니다. 왜 내가 더 잘 기억하고 있냐고 네가 쓴 글이잖아. 저 밀레니얼 세대라서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군대에서 썼던 수첩을 보고 거기 예. 나온 글귀로 뭐 이렇게 했는데 맞아요. 그런 백그라운드가 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백그라운드가 사실 이번에는 소리가 점점 커졌다라는 문장부터 썼어요. 아무것도 첫 문장 이런 거 없고 했는데 무슨 소리가 점점 커지지? 그래서 그냥 놀이터에서 아이들 뛰어노는 그런 소리를 상상했다가 네. 근데 거기서 일단 제목 아이를 떠올렸고 아이는 영어 아이일 수도 있고 그냥 뛰어노는 정말 아이 같은 아이일 수도 있겠다. 그럼 내가 요새 하고 있는 아이 같은 생각은 무엇일까? 로 시작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써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어떤 인간관계에서 특정 누군가에게 나와 같길 바라는 건 굉장히 큰 욕심이다라는 생각이 요새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아야 돼가 그 사람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같은 동일선상에서 이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돼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신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네. 이 생각 자체가 아이 같은 생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생각이 미쳤고 이 글을 쓰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사실 이 작가가 백그라운드를 말하면
좀 재미없는데 사실 샤샤님처럼 뭔가 약간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나도 약간 백그라운드 이런- 매번 얘기해 주잖아. 물어보면 다 얘기해 주잖아. 그래서 한번 깔고 얘기하냐 그냥 얘기하냐의 차이지 뭐. 그런가? 우리 그렇지 뭐. 네. 근데 저는 독자로서의 욕심이 있기는 한데 음. 작가의 이런 백그라운드를 들으니까 글이 좀 더 풍부하게 생각되는 면이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이 저희가 그 글 쓸 때 스트리밍을 여기까지 하고 밀레니얼 글 스트리밍은 진짜 안 돼. 어, 왜냐면 내가 쓰고 있는 초고를 보여준다는 얘기인데 그건 진짜 알몸을 보여주는 거야. 아. 쓰고 있는 나를 보여주는 거지. 뭐 그거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행위만 보여줘. 되게 재미없겠다. 그렇지 네. 진짜 재미없지. 스터디 위드미도 재미 없어요. 근데 네 아무튼 네. 자 다음 글 저는 공공님 글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공공님 음. 글이 재밌기 때문에 그건 맞습니다. 저희 항상 그러시죠. 유쾌하게 마무리하는 네, 게 좋기 때문에 저희 이 책에서 유머를 담당하고 계신 그렇죠. 분이기 때문에 역시 그러면 제재님이 낭독할 차례네요. 그렇습니다. 샤샤 화이팅. 오늘도 제 글은 힘내세요. 길고요. 네 샤샤님께서 그 사투리가 좀 들어간 네. 글을 써 오셨어요. 그랬어요. 제재님이 보통 샤샤님의 글을 읽거나 아니면 뭐 제 걸 읽을 때도 그렇고 네. 제가 이제 편집을 하잖아요. 편집하면 정말로 이렇게 몰입해서 듣게 돼요. 뭐지? 너무 많이 틀려서. 계속 틀려서. 어느 지점에 틀리나? 틀리면 잘라내야 되니까. 좋은 멍하니 얘기, 듣고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좋은 그렇죠. 얘기인 줄 알았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샤샤님이 써오신 제목은 눈 오는 날이라는 글이고요. 네. 한번 제가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봉래 무슨 일로 그래 부르시오. 죽은 것처럼 누워있던 그녀는 마치 잠시 졸았다는 듯 자연스레 고개를 들고 눈을 떴다. 하늘하늘 내리는 눈이 속눈썹 위에 쌓였다. 그녀는 초점이 맞지 않는 눈을 몇 번 깜빡거렸다. 남색 옷을 입은 사내가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뉘시오 이 산 속에. 말하다 말고 그녀는 빙그레 웃었다. 차사님이신가 보구만.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을 보며 그녀는 다시 눈을 감았다. 모시겠습니다. 사내는 품에서 다시 명부를 꺼내들었다. 어찌하였거나. 그녀가 눈을 감은 채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의외로 힘이 있었다. 나는 아직 못 가는디. 사내는 그녀 뒤로 이어진 눈밭을 바라보았다. 그녀를 여기 데려다 놓은 발자국은 이미 내리는 눈에 지워진 지 오래였다. 아드님을 기다리십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내는 미간을 찌푸렸다. 오지 않을 겁니다. 올게요. 올 거였으면 애초에 지게를 매지도 않았겠지요. 내가 30년을 봐왔소. 올게요. 사내는 팔짱을 끼었다. 의외로 삶에 대한 애착이 강한 유형이었다. 첫눈에 보기엔 미련 없이 따라 나설 것 같은 상이었는데 낭패였다. 어쩐다. 억지로 데려가려다가 끝내 미련을 못 버리고 원귀라도 되면 큰일이다. 그때 사내는 문득 머리를 스치는 어떤 생각에 멈칫했다. 아직 체념하지 못했다면 그녀의 마음에는 눌어붙은 무쇠솥 밑바닥처럼 감정들이 남아있을 것이다. 평온해 보이는 저 얼굴이 초연함이 아니라면 그 감정들을 부정하기 위한 방편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녀의 밑바닥에는 어떤 감정이 남아있는가? 사내는 눈을 감았다. 자신을 여기까지 데려다 놓은 아들에 대한 원망, 지나온 세월에 대한 억울함, 자신에 대한 혐오, 생에 대한 분노. 사내는 눈을 떴다. 그 당연한 걸,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당연한 걸 짐작하지 못한 것은 한겨울에도 추위를 모르고 고동치는 심장의 맥박을 갖지 않은 차사는 인간의 마음을 짐작하는 것이 늘 서툴렀다. 원망, 억울함, 분노, 복수심.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사로잡힐 수 있는 가장 강한 감정이다. 그리고 원기를 만들어내는 가장 쉬운 길이기도 하지. 아마 저 평온해 보이는 얼굴 밑에서는 지금 지옥도가 펼쳐지고 있으리라. 그는 조심스레 허리에 찬 오라로 손을 가져갔다. 차사님. 그는 동작을 멈추었다. 예, 그거 아니요. 그녀가 눈을 떴다. 그리고 담담히 말했다. 그거 아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노인네가 주책이다. 미련도 많다. 그리 생각하지 않으셨소? 잠시 말이 없던 그는 오라에서 손을 떼고 바로 섰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가 보이지 않았다. 아니십니까? 그녀는 다시 빙그레 웃었다. 차사님, 자식 낳아보셨소?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는 그 모습을 보며 말을 이었다. 그게 아니요. 내가 살고 싶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들놈 가슴에 대못 박을까봐 기다리는 거요. 그녀는 고개를 조금 들어 내리는 눈송이를 바라보았다. 나야 이만하면 부족함 없는 삶이었소만 이렇게 헤어져서야 그놈 어디 제정신으로 살겠소?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밥이 바늘 같지 않겠소? 잠자리가 지옥 같지 않겠소? 하필 오늘 또 눈이 오니 겨울마다 눈 올 때마다 가슴 치며 울지는 않겠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잘 사라져 주는 게 부모의 마지막 역할이요. 그래서 나는 아직 갈 수 없소. 죽은 자가 산 자의 삶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저승의 윤리이기도 했다. 그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반 시즌 동안 함께 있겠습니다. 그녀는 빙긋이 웃었다. 안 걸릴게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저 멀리서 눈길을 밟는 자그마한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들을 수 없었겠으나 생을 뛰어넘은 차사의 귀에는 또렷이 들렸다. 그 발자국 소리는 처음에는 망연한 듯 주저하는 듯 불규칙했으나 이내 확신을 갖고 이쪽을 향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점점 규칙적으로 변하더니 급기야 뛰는 발걸음이 되었다. 차사는 고개를 들었다. 차사가 내리는 눈을 바라보는 사이 그 급한 발자국 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제야 소리가 들리는 듯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고요한 눈밭에 오로지 새겨진 그 발자국 소리의 끝에서 한 사내가 부르짖었다. 엄니. 사내는 울부짖으며 짐승처럼 제 어미에게로 다가왔다. 눈이 쌓인 그녀의 머리칼이며 어깨에 등을 정신없이 털던 그는 그녀에게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그녀는 웃는 얼굴로 그를 토닥였다. 괜찮다. 괜찮아. 지게에 앉은 그녀는 평온해 보였다. 차사는 묵묵히 모자의 뒤를 따랐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혹시 늙은이 가게 되더라도 갈 때 돼서 간 거니께 호상이다. 하고 웃으며 보내주고 이? 엄니 그런 말씀 마시오. 나가 잘못했단께. 아따 어메 말에 예 하고 대답하기로 했냐 안 했냐. 예. 어메는 너 하나도 안 미우니까 그거 잊지 말고 이? 아따 대답 안 하냐. 알겠어라. 그리고 어떻게든 네 각시랑 새끼들 지키면서 악착같이 그래 살아야 한다. 이? 예. 그랴 장어다 내 새끼. 거기까지 말을 마친 그녀는 뒤를 돌아보며 차사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았다. 그녀의 입에는 만족한 웃음이 떠올라 있었다. 네, 지금까지 샤샤님이 써오신 눈 오는 날이라는 좋은 글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 글 읽는 분은 항상 고생하시죠. 아까 시작하기 전에 몰입 어쩌고 했는데 제주 이번에 되게 잘 읽었는데? 그러게요. 사실 사투리 부분 제가 좀 걱정을 했는데 사실 오히려 전 걱정했던 사투리 부분보다는 중간중간에 그 이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차사의 말인지 이 어미의 말인지 그러니까 좀 헷갈리실 수도 있겠다 해서 좀 유의해서 읽었는데 그래도 조금 어려웠던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 글에 워낙 대화가 많아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일단 이게 대중적인 대중매체의 폐해랄까? 차사의 얼굴이 자꾸 하정우나 주지훈일 것만 같은 느낌이 저도 그랬어요. 네. 들었어요. 그렇군요. 검은 옷을 입고 갓을 쓴 하정우나 주지훈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그렇군요.
제재 혹시 오라 뭔지 알아요? 몰라서 제가 아까 이거 그쵸. 읽으면서 약간 망설였던 게 그랬던 예. 것 같아. 나도 모르는 척하고 싶다. 오라가 막 마법사의 오라 막 이런 그런 거 아니죠. 아니죠. 밧줄 같은 거예요. 죄인을 밧줄. 묶는 밧줄. 두 분은 왜 아세요? 이거 상식인가? 그런 걸로 하자. 왜 우리 말을 안 하는 게 더 웃기죠. 청취자들에게 투표 받아봐. 상식이다, 아니다. 뭐라 그렇군요. 지난번 꽃다발 글도 그렇지만 이번 글도 확실히 그 시사님 글은 정서가 좀 있어요. 맞아요. 슬픈 정서가 있지. 왜 나는 슬픈 정서인가? 그런 종류의 인간이라 그래요. 사람이 슬프기 때문이다. 네, 제가 볼 때는 그 샤자님은 어쨌든 좀 착한 인간이라서 그런 종류의 글이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글 너무 좋은데 네. 샤자님이 나쁜 사람에 대한 글을 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다음 글은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써보겠습니다. 되게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근데 왠지 이미 글을 그 얘기만 듣고 글을 다 본 것 같아요. 나쁜? 샤샤가 예. 쓴 사이코패스의 예. 글을. 마지막에 참회하면서 끝나. 사이코패스가 어떻게 참여를 해? 왠지 마치 스카이캐슬 20회처럼. 아, 예. 저는 샤샤님이 글이 주는 정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셋 중에서 이 짧은 글 안에 그 글 안에 세계를 가장 잘 구축하는 분이 샤샤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이유가 뭔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떤 이런 단어 선택이라든지 같은 부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글을 쓰게 된다면 이 단어 근데 이런 상황에서 쓰이는 거 맞나? 라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차사에 관련된 이야기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어떤 그런 소위 말해 어떤 서울 분이시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투리 같은 걸 쓸 때도 이런 표현이 과연 여기에 맞나? 라는 부분을 많이 연구를 하고 쓰시는 것 같아서 그런 단어나 표현 선택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고증이 네. 굉장히 잘 된 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은 따로 공부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일이 찾아보고 쓰시는 건지 아니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 건지 오늘 상식이 키워드가 원래 그 나이 땐 다 알아. 다 아는 거예요 이거? 네.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네. 네. 공부하고 찾아보면서 쓰는 거죠. 사실 이번 글을 쓸 때 가장 어려웠던 건 네. 사투리였어요.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 부분이 사투리를 써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일관성 있게 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러니까요. 아들의 대답이 야였어요. 야. 너 어메가 말하는 거야. 야 하고 대답하기로 했냐 안 했냐. 야. 그치, 이렇게 맞아. 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어머니가 쓰는 사투리랑 야라는 대답은 다른 사투리야. 그래서 못 썼어요. 어머니랑 아들이 쓰는 사투리는 전라도. 그러니까 서남 방언이에요. 근데 야는 경남 쪽이더라고요. 경상도 쪽. 뭐 그런 거 정도는 연구를 하고 쓰죠. 그래서 어제 전라도 사투리가 나오는 유튜브를 엄청 찾아봤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유튜브에 또 그러니까 이런 노력이 그러니까 왠지 있으실 것 같아서 독자로서 궁금했어요. 네. 읽다 보면 그 제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안에 스토리가 다 있는데 기승전결이 끝까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세세님이 애매하게 끝나거나 끝이 안 나는 것을 뭐 선호하지 않는다거나 좀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못 견딘다거나 이것이 공대인의 숙명인가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과인의 숙명이라던가. 네. 그 지난 회차에서 수학을 공부한 사람이 글을 더 논리적으로 쓸 것 같지 않냐고 발끈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직접 몸소. 뭐든 답은 있어야지. 그렇지. 심지어는 답이 있어야지. 공대 다니다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답이 없다라도 있어야 돼. 알 수 아. 없다는 안 되고 아. 그래서 이것은 답이 없다. 그러니까 결론은 나와야 하죠. 그렇구나. 그리고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샤샤님의 글과 저와 제재님의 글이 되게 다른 점이 하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저랑 제재님의 글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주인공이 거의 나야. 그러니까 내
내가 직접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투영이 됐더라도 아니면 비슷한 또래이거나 그러니까 내가 아니지만 그쯤에서 시작하는 것 같은데 사사님은 설정이 있어요. 명확한 설정과 등장인물 캐릭터가 별개로 있어. 본인과 다른. 그게 약간 요번 글도 그러니까 뭐 제재님이나 제가 나로 쓴 건 아니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제일 그 소설에 충실한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요소들의 충실한. 네. 이게 상황에서 시작해서 그런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는 문장을 받으면 그 문장이 왜 나왔을까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글을 예로 들면 소리가 점점 커졌다를 받고 소리가 점점 커지는 게 잘 들리려면 조용한 곳이구나. 조용한 곳은 어딜까? 눈밭이구나. 왜 사람이 눈밭에 있었을까? 이렇게 해서 쓰게 된 글인 거죠. 아, 진짜 다들 네. 너무 달라. 신기해. 진짜 여러분 글 잘 쓰시려면 수학 공부 뭐야? 결론 왜 이래? 네, 열심히. 네. 재밌는 글이었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공곰님의 거울이라는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거울이라는 공곰님의 글입니다. 다른 사람의 충고가 별로 쓸모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어쨌거나 쓸모없는 충고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하는 말이 쓸모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간혹 쓸모 있는 충고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듣는 쪽에서 그 충고를 마음에 새기거나 행동을 바꾸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역시 충고는 쓸모없다는 걸 알 수 있다. 굳이 이렇게 충고가 쓸모없는 충고를 길게 하는 이유는 다 그럴 만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도 어김없이 인간으로 가득 찬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오고 있었다. 대개의 퇴근길은 피곤하기 마련이지만 오늘은 유난히 더 힘들었다. 아무튼 내 컨디션이 바닥이었던 건 분명하다. 앉지도 기대지도 못하는 관보다 작은 공간에서 한참을 오다가 내릴역에 도착했는데 문이 열리자마자 어떤 남자가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해치며 안으로 밀고 들어왔다. 인파에 밀려 나도 휘청거릴 때 사람들을 가르며 들어오던 그 남자가 내 옆을 스치듯이 지나갔다. 순간 나도 모르게 그의 귀에 속삭였다. 내린 다음에 타야지, 이 새끼야. 뒤따라 타는 사람들에 밀린 그는 내 쪽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 버렸고 나는 내가 한 말에 놀라느라 문이 닫히고 있는데도 움직이지 못했다. 내가 욕이라니, 그것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속이 울렁거렸다. 호흡이 가빠지고 귀에 들리기 시작한 내 심장 소리가 점점 커졌다. 전동차의 문이 닫히고 열차가 출발하자 어느새 뒤돌아선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떤 새끼야, 방금 내 귀에 속삭인 놈 나와봐. 안 나와? 그렇게 당당하면 나와서 말해보라고. 혹시 눈이라도 마주칠까봐 돌아보지는 못하고 문의 유리에 비친 그의 얼굴을 슬쩍 훔쳐봤다. 나오라고. 위협적인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험악하게 인상을 쓰고 있었는데 묘하게 긴장감이 없는 얼굴이었다.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허공에 대고 독백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아, 그리고 깨달았다. 내가 내린 줄 아는구나. 그런데 왜 소리를 지르지? 아, 내가 자기에게 한 말을 다른 사람들도 들었다고 생각하는구나. 웃음이 터질 것 같았다. 인간 참 별거 없구나 싶었다. 바닥을 보며 애써 웃음을 참다 보니 갑자기 울음이 터질 것 같았다. 문 유리에 비친 슬쩍 본 그의 모습이 그인지 나인지 알 수가 없었다. 네, 여기까지 공고님이 쓰신 거울이라는 글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은요. 글이 너무 재밌어서. 좀 고생은요 하는데 여기
글 안에서 욕하시는 분이랑 너무 캐릭터에 몰입을 하셨나요? 낭독은 낭독일 뿐. 근데 저는 비속어를 내뱉는 게 정말 익숙하지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꽤 예. 제 기억으로는 처음 그 입 밖으로 진짜 욕설을 내뱉어 본 게 대학교 고학년 아니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였던 것 같아요. 그 혼잣말로라도 정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고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렇게 욕설을 하는 걸 더 즐기질 않는데 왜냐면 내가 욕설을 하면 진짜 더러워 보여. 이게 욕설이 익숙한 찰짐이 사람, 없어서. 익숙한 사람은 약간 유머러스하게 들리잖아요. 내가 떨리는 마음으로 어쩌다 욕설을 하면 진짜 더럽게 들려요. 그래서 잘 안 하게 되는데 근데 오늘 읽으면서 느껴서 낭독은 또 다르구나. 그렇죠. 내가 실생활에서 하는 욕설이 아니라 이 인물이 하는 욕설이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되게 찰졌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샤샤님이 이걸 어떻게 하실까 생각을 했는데 되게 생각보다 찰지게 해주셔가지고 약간의 좀 카타르시스 느껴졌고 왠지 사람들이 참 이 새끼야 정도 가지고 지금 그런 공님이 거죠. 하시면은 공무님 찰지죠. 저는 이게 거울이라서 단순히 이게 그 비치는 그가 나인지 그인지 뭐를 모르고 제목도 거울이고 해서 조금 이 글이 단순히 그냥 유머러스한 글이 아니고 공금님 많은 생각을 하고 쓰신 글이구나라는 게 느껴졌고 그게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그랬냐면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 거 말씀하는 거 좋아하니까 본다. 정확하게 사랑받아야 돼. 안 그럼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욕을 하고 나서 호흡이 가빠지고 귀에 들리기 시작한 내 심장 소리가 점점 커졌다. 내 심장 소리가 점점 커졌다와 위협적인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러니까 소리가 점점 커지는 게 두 개예요. 근데 하나는 내 심장이고 하나는 그의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도 뭔가 이 나와 그의 어떤 그런 좀 뭐랄까 링크돼 있는 것 같은 끝까지 정확해야 돼. 자신감 있게 끝까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이런 표현까지도 약간 그와 내가 겹쳐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게 생각을 하시고 쓰신 게 아닌가. 공고님의 치밀함이라면 매우 그렇고요. 일부러 그렇게 썼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다. 일부러 그렇게 썼는데 너무 잘 아니까 좋은데 싫고 싫은데 좋고 이런 느낌이 좀 더 숨길 있다. 걸 그랬나? 그런 느낌. 그러니까 더 숨길 걸이라기보다 약간 그냥 이상한 느낌이 드네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쓴 건 맞아요. 그런 기분으로. 네. 근데 아까 제재 글도 그렇지 않았나요? 소리가 커졌다가 2번 나왔는데 물론 맨 마지막에는 정확히 그 문장은 아니었는데 처음에 아이가 엄마한테 하는 얘기가 소리가 커졌었고 뒤에는 울음소리가 커졌었고 그것도 두 개체를 동일시하는 아까 우리가 너무 못 알아줬나? 아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할 걸. 그랬나 봐. 아니요. 근데 사실 그래서 제가 왜냐면 소리가 나도 그랬는데 공모 형도 그랬구나. 그래서 이거 94회 하면서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우리 지금이라도 얘기할까? 내가 편집으로 잘 붙여볼게. 아니야. 하지 마세요. 뒤에 얘기하는 게 더.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거 참 공고님이 그런 걸 잘 짚으시는 것 같아. 인간 심리의 우스꽝스러움이랄까? 진짜. 그런 것들. 이거를 좀 시리즈로 뭔가 연재물로 보면 모아서 보면 더 재미있을 텐데. 그러니까 곰곰님이 그런 어떤 인간 군상 속에서 그 하나의 긴 스토리가 아니고 그냥 그 딱 어떤 씬 안에서의 그 재밌는 부분들을 잘 캐치를 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의 되게 보잘것없는 욕망들이 날것으로 전시될 때 그것이 자아내는 우스꽝스러움과 유머가 있어요. 약간의 슬픔을 동반한 맞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굳이 약간 마음이 있건 어쨌든 그런 사람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려고 하는 그 사람의 욕망의 우스꽝스러움 같은 것들이 있었고 그런 것도 되게 잘 캐치해내시죠. 맞아요. 근데 그게 마냥 희화화되기는 어려운 게 나한테도 그 모습이 있거든. 맞아요. 그래서 슬픈 거야. 맞아. 사실. 씁쓸하죠. 정확하게 그런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역시 정확하게 말해드리면 되게 좋아하세요. 네. 저희
좀 오늘 이 글 녹음 시간이 짧아서 네. 아쉽지만 네, 저희가 또 녹음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또 다음 이 글 문장을 가져왔는데 네.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어렵겠지. 다음 이 글 주제는 결국 봄은 오지 않았다. 네. 결국 봄은 오지 않았다. 왕좌의 게임인가요? 문장. Winter is coming. 일단 이제 저희 방송이 나갈 때쯤에 다음 이 글이 네. 나갈 때쯤에는 봄이겠죠. 벚꽃이 막 피지 않을까 싶어서 이 문장을 골랐어요. 네. 참 그래 벚꽃이 필 것 같아서 싫어. 벚꽃이 피는 게 싫어. 봄은 오지 않았다는 문장을 피는 건 가져온 거예요. 좋은데 그걸 오지 말게 해보자. 네. 꼬였어 사람이. 네. 맞아. 밀레니얼 세대라서.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그럼 방송 마무리해야 될 텐데 공공님, 샤샤님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샤샤님 어떠셨나요? 재밌었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오늘도 진짜 3인 3색이었고 제재와 공고님이 같은 것에 착안한 94회 만에 처음으로 네. 그런 것도 재밌었고 거의 뭐 남북이 만나서 공고님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 너무 좋은데? 네. 표정은 다른 말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랬습니다. 공고님은요? 저도 역시 읽을 시간 재밌고요. 이 책이랑 읽을 시간은 다른 재미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정리한 책을 보고 든 느낌을 얘기하는 거랑 그러니까 다른 사람 글도 읽고 내 글도 읽고 나서의 얘기는 또 다르니까 맞아요. 오늘도 좀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그 지난 회차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서로를 좀 더 알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그냥 들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는 같은 세대야. 세대일 거야. 그래서 저는 아싸라.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 글도 왠지 곰곰님이랑 94회 만에 처음 겹쳤는데 아 우린 같은 세대라서 이렇게 했구나. 그렇구나. 괜히 그런 느낌이 들어요. 밀레니얼 네, 세대라서. 네. 그래요. 네, 여기까지. 공고님 여전히 표정 안 좋아. 표정 욕을 하고 계신데. 네. 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아 맞다. 피드백이 있었지. 여보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래. 오늘도 행복한 방송이었고요. 네. 네, 저희 오늘 이 글을 얘기한 이 책은 여기까지고 저희 다음 시간에 결국 봄은 오지 않았다라는 네. 문장으로 쓴 글을 가지고 이야기와 함께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일상 되시고요. 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